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학기에 신경계 질환별 물리치료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자, 우리 신경계 질환별 물리치료학은요, 신경계 질환 중재학이라는 책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개강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책이 없으니까 제가 신경계 질환 중재학 책을 PDF 파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PPT로 만든 파일을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동참해 주실 학우님도 여기 옆에 계시네요.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엄청 작네요. 자, 신경계 물리치료의 개요 파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경계 질환을 이해하려면 임상신경학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는 임상신경학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요. 2장에서는 그 신경계 물리치료의 원리, 운동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1장입니다. 임상신경학 학습 목표는요, 우리가 지금 막 2학년에 올라온 학생들 아직 대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구조라든지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능 장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또한 목표죠. 세 번째는 질환의 특징들을 분류할 거예요. 우리가 뭐 운동신경원 질환, 또 감각신경계 질환, 유전성 질환, 또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특징은 어떤 것인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손상 양상에 따라서 임상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이 장의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신경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말초신경은요, 자율신경계와 또 몸신경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 몸신경에는 감각신경, 우리가 들신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은 날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뇌를 한번 구분해 보면요, 뇌는 발생학적으로 보면 수정란이 수정이 되고 나서 자, 분화하는 과정 중에서 뇌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뇌소포라고 이야기하죠. 자, 1차로 볼록볼록볼록한 것이 3개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1차 뇌소포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뇌소포는 앞뇌가 더 분화해서 끝뇌와 사이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는 그대로 이제 중간뇌가 되고, 그렇죠. 자, 마름뇌는 뒤뇌와 숨뇌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2차 뇌소포 상태에서 더 분화되고 발달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뇌 방구는 끝뇌에서, 그 다음에 사이뇌는 시상과 시상 상부, 시상 하부, 시상 밑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중간뇌는요, 덕계의 뒷판, 대뇌, 섬유다리, 이거 다 중간뇌의 구성 물질이죠. 자, 뒤뇌는요, 소뇌와 다리뇌가 들어가요. 우리 보면 이 신경의 발생, 뇌의 발생학적 구분에서 국가고시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마름뇌가 분화해서 뒤뇌와 숨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뇌에 소뇌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다리뇌도 뒤뇌에 들어간다는 것이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뇌 구성 물질에 대해서 물을 때도 간혹 있죠. 자,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뇌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되뇌를 한번 봅시다. 자, 되뇌는요, 자,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자, 되뇌는요, 최고의 중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관계하고요, 추리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담당하고, 예, 전반적인 정신 활동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대뇌와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뇌줄기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이뇌라고 이야기해요. 사이뇌에 뭐가 들어가죠? 사이뇌, 좀 전에 봤잖아. 네, 네, 시상도. 시상상부, 시상상부, 시상하부, 하부, 시상밑부. 시상밑부. 네네. 자, 이런 시상을 구조로 해서 바로 말했나? 자, 사이뇌는 체온 조절 중추가 거기에 존재하죠. 혈당도 조절을 하고요.
삼투압을 조절해서 상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사이뇌가 담당을 해요. 우리가 사이뇌를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라고 최고 그렇게 중추. 이야기합니다. 자율신경의 특히 최고 중추. 시상 하부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네. 자, 시상 하부 아래쪽, 여기가 시상 하부입니다. 네. 시상 하부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네, 뇌하수체가 있죠. 자, 뇌분비 샘을 조절하는 최고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네. 아래쪽에 있는 여러 호르몬 분비 기관, 우리가 갑상선도 있고 네. 또 여러 기관들이 있죠. 거기에 있는 호르몬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뇌하수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뇌줄기가 있어요. 이 뇌줄기는 중간뇌와 그 다음에 다리뇌와 숨뇌로 숨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중간뇌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홍채의 수축이나 이완 조절과도 관계 있어요. 네. 또 바로서기 반응과도 중간뇌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뇌는요. 다리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대뇌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소뇌 쪽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해줘요.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연결해주죠. 네. 그래서 연결해준다는 개념에 있어서 옛날 말로는 뇌교라고 이야기했죠. 뇌교. 자, 다리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뇌에서 소뇌로 들어가고 나가는 섬유들이 여기에 분포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뇌예요. 숨뇌는 자, 호흡 운동, 또 심장, 소화,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하품과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반사 중추죠. 우리가 숨뇌가 다치게 되면 호흡의 장애를 받거나 심장 움직임의 장애를 받게 되면,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대뇌가 더 중요하고 요긴할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기관은 뇌줄기라고 이야기할 수 뇌줄기. 있습니다. 예, 생명 유지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대뇌가 죽으면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단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뇌줄기가 손상되면 예, 안녕히 가세요. 네. 네네. 네,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경계 구조와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뇌만 따로 보시면은요, 대뇌 우리가 이 영역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학생 한번 대답해봐요. 이게 뭐죠? 그 뭐죠? 예, 중심고랑. 아, 예, 중심고랑.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이에요. 자, 중심고랑이 있는데 중심고랑 앞쪽.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가쪽 고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쪽 고랑 앞 영역을 이마엽이라고 이마엽.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마엽은요, 사고의 중추예요. 또 사고의 하나는 뭐냐 하면 큰 기능이 운동과 운동. 관련된 중추가 여기에 운동 존재해 중추. 있죠. 네. 자, 중심고랑 뒤쪽, 그 다음에 가쪽 고랑 위 뒤쪽이죠.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마루엽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감각과 관련된 중추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귀가 있는 쪽이죠. 옆쪽에 관자엽 또는 관자엽. 측두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청각중추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돼요. 내용들을 이해하는 중추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기억과 관계된 해마 형성체도 이 안쪽에 해마 형성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관자엽은 소리와 이해와 관련된 중추들이 여기에 관계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엽. 여기 기록된 것처럼 뒤통수엽은 뭐예요? 시각을 담당하는 중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는 대뇌 엽을 나누면 이마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가쪽 고랑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쪽에는 뇌 섬엽이라는 엽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네, 예, 이 학생 옆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뇌는요, 이마엽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지적 활동과 운동 조절을, 마루엽은 몸 감각을 조절해요. 구조와 모양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 우리가 내비게이션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마루엽이 담당을 해요. 우리가 위치, 방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간 감각이죠. 이 공간 감각을 해석해서 이해하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마루엽이 하는 역할이죠. 네, 그 다음에 관자엽은 청각, 또 시각 경험을
뭐 한다고요? 해석, 이해하고 관련된 이해. 부분인 거죠. 네. 자, 뒤통수엽은 시각을 인지해요. 네. 그리고 때로는 언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씨 같은 것들을 이해할 때도 관계합니다. 네. 자, 둘레계통은 아까 나오지 않았지만 뇌를 대뇌 세로 틈새를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에 있는 대뇌 겉질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둘레엽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정, 행동, 욕망 덩어리예요. 이 둘레엽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안쪽 부분에 보면 해마가 가까이 위치해 있죠. 우리 아까 관자에서도 해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기억과 관계되어집니다. 기억과 자, 섭렵은요 역시 기억과 관계되어지고 감각과 내장 기능을 어떻게 해요? 통합. 통합하는 기능을 네.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뇌. 우리가 대뇌는 운동겉질, 감각겉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혹시 대뇌 난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중심 고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네. 앞쪽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중심 앞이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1차 운동 영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1차 감각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고랑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을 이마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뒤쪽을 뭐라 그랬죠? 마류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네. 마류엽은 감각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1차 감각 겉질이라는 말은 네. 손이나 발과 같은 피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바로 신경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 감각 영역이라고 하고 네. 그럼 1차 운동 영역은 왜 1차 운동 영역이라고 할까요? 운동 명령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네. 우리가 운동을 담당하는 그 신경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근육하고 연결되어지는 직접적인 회로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그래서, 회로. 네. 그래서 1차 운동. 1차 운동 겉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각각의 영역에 맞추어서 지배 비율을 우리가 신체 모형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대뇌 난장이라고 하는데 운동 영역에 맞춰서 사람의 모형을 난장형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운동 난장이 그 다음에 감각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감각 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담당하는 영역도 굉장히 커요. 네. 그 다음에 입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섬세한 영역이 들어가죠. 네. 자, 그런 것들은 뇌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영역이 넓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뇌를 앞쪽에서 지금 보면 시상면으로 시상면이 아니라 이마면으로 지금 단면을 지금 보고 있죠. 네. 이마면. 이마면. 자, 중심 여기가 뭐냐면 대뇌 세로 틈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예, 여기에 가까운 것이 다리예요. 다리. 자, 다리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발가락, 발목, 무릎이죠. 요 중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몸통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 다음에 팔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 이쪽이 얼굴로 얼굴. 내려가고 여기 언저리가 뭐냐면 바로 입, 우리가 브로카 영역에 아, 해당되는 브로카.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브로카 영역은 여기에 우리가 운동성 언어 영역이라고 하죠. 네. 이 브로카 영역이 여기에 얼굴하고 입술을 지배하는 1차 운동 영역하고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 자, 바로 움직임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엽에 위치해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의 기능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왼쪽에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있고 네. 오른쪽에서 담당하는 기능이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되뇌 기능의 편측화라고 이야기해요. 라테랄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편측화라는 말은 기능이 국소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제 가장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중추예요. 언어중추는 우리가 그 오른손잡이의 거의 7, 8%, 왼손잡이에서도 7, 80%가 왼쪽에 언어중추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많은 수가 어디에 언어중추가 위치한다고요? 왼쪽 대뇌방구에 언어중추가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왼쪽은요 주로 우리가 쓰기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논리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합니다. 오른쪽은요 촉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예, 공간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보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야나 예, 촉각. 예. 100%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 편측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죠. 만약에 자, 오른쪽이나 왼쪽에 대뇌 방구가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